지정권자. 맨 위에 이제 그 네모 보시면 되겠네요. 중간에 네모 1번 광역계획권이 둘 이상의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또는 도 그냥 이렇게 쭉 읽을 거 없습니다. 앞으로 이제 뭐요? 시, 도에 걸쳐 있을 때는 누가 정한다? 국장. 광역계획권이 도의 관할 구역에 속하였다. 말이 어려우니까 둘 이상의 시군 이렇게 연상하시면 돼요, 여러분들. 그럴 때 누가 정한다? 도지사. 이상. 바로 위에 두 줄 올라가면 관할구역의 전부나 일부 하란 말 있죠? 일부란 말 있죠? 그러니까 경기도와 서울 전부 이렇게 할 수도 있고 경기도의 일부와 인천, 서울 현재 그렇게 돼 있어요. 실제로 꼭 다 해야 되는 거 아닙니다. 필요한 부분만 빼가지고 할 수 있고 심지어 이제 군 같은 경우는 뭐 읍면단이라든가 특별시는 구단이라든가 이런 것도 있는데 거기까지는 여러분이 기억 못 해줬습니다. 그냥 파주시는 파주시의 동단 이건 안 되는데 그것까지 기억할 필요 없어요. 그러니까 전부나 뭐야 일부 이런 표현은 나올 수 있습니다. 얘가 틀리진 않을 거예요 시험에서. 근데 이제 답을 찾다가 답이 안 보이면 일부는 아니지 않을까 이렇게 오해할지 모르기 때문에 한번 읽어는 봐야 됩니다. 다음 페이지 2번 광역계획권의 지정이나 변경 요청만 체크하세요. 요청 토지와 관련해서 이제 광역계획권 지정권자는 누구예요? 국장이죠. 근데 토지와 그러니까 광역계획권 관련이지만 다른 부서의 업무와 또 관련성이 있는 게 있을 수 있잖아. 아까 말한 것처럼 뭐 통일 관련된다든가 환경보전과 관련된다라든가 여러 가지 이유로 광역계획권 지정의 필요가 있어요. 다른 행정부나 장들이. 근데 자기가 권한이 없으니까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국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대한민국의 업무는 국토교통부만 다 담당하지 않겠죠. 모든 부서가 서로 유기적으로 연계가 됐겠죠. 그래서 국장이 무엇인가 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 그런 말인데 뒤에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요청할 수 있다 이러면 그냥 맞다고 생각하십시오. 그래서 요청만 이제 체크만 하고 근데 요청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아닌 부분인데 요청하지 않는 뭐 요청과 전혀 관계없는 파트에서 시험에서 요청할 수 있다 이렇게 안 나와요. 그것들. 그리고 그렇게 나오면 그건 틀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까 말한 것처럼 없어진 제도가 있어요. 내면은 틀려야 돼요. 그런 것들은. 없어진 것까 어떻게 다 알아요. 실제 사법시험에서 옛날에 헌법은 130개 조문밖에 안 돼요. 물론 서론 있고 서문 있고 부칙이 있지만 근데 여기에서도 이 제도가 있느냐 없느냐 물어봐요. 이 서문도 얼마 되지도 않는데 국민주권주의가 있느냐 없느냐 4.19가 있느냐 없느냐 이런 거 물어봐요. 그래도 틀려요. 어려워서. 근데 아까 8,300개 조문인데 이러한 제도가 있느냐 없느냐 있지도 않은 제도를 물어본 것은 절대 있을 수 없는데 가끔 이제 그런 그 정신을 망각한 출제위원들이 들어가서 우리 법에 있지도 않은 말들 내요. 있지도 않은 말을 막. 그래서 그러한 문제 냈을 때는 이제 그냥 그러니 하고 넘어가야 되지 뭐 어쩔 수 없습니다. 다 대비할 수 없고 많이 나오. 그리고 그런 거 공부할 필요 없어요. 그 안에도 뭐 점수 충분히 나옵니다. 요청 제도는 이제 취지를 말씀드렸고 요청할 수 있다 이런 말은 이제 맞는 말로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어디에 있는가 이것까지 공부할 필요 없다는 거 이런 것들은 이제 대체로 막 제가 좀 속된 말로 퉁치는 것들 이런 것들은 그냥 목차만 보고 넘어가라 이거예요. 광역계획권 지정 절차에 역시 여기도 이제 의견을 듣고 심의를 해야 됩니다. 광역계획권 지정도 중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의견을 듣고 심의를 하는데 국토교통부 장관은 관계시도지사 또는 관계시장군수의 의견을 듣고 심의는요 중요한 거 할 때는 다 심의한다 생각하시면 돼요. 심의를 하는데 어디서 심의하느냐?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아주 유치하지만 이게 답으로 뭐 2번인가 3번인가 처리된 적이 있었습니다. 지방도시계획위원회가 아니고 어디요? 중앙도시계획위원회. 국장이니까 중앙도시계획위원회. 그럼 시도지사는 누구의 심의를 거치겠어요? 시도 도시계획위원회. 그걸 전체적으로 해서 포괄적으로 말하면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이렇게 말할 수 있고. 그래서 국장은 관계 시도지사나 시장군수의 의견을 듣고 중앙 어디요? 중앙만 체크하시면 돼요.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치고 그리고 시도지사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시도지사, 시장군수 의견을 듣고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결정을 해야 되고요. 약간 이해 안 되는 부분인데 제가 뭐 법률 어떤 여기 깊이가 좀 부족해서 그럴 수도 있겠지만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시도지사, 시장군수가
1번에는 없고 2번에 있는데 약간 균형이 안 맞아 보이기도 합니다. 뭐 그것이 전혀 타당성이 없다 반박하기는 그렇지만 약간 좀 안 맞아 보여 균형이. 근데 그거를 여러분들 가운데 들어가 있는 것을 다 또 기억하려면 그건 불가능이고 그만큼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자 체크를 해두면 관계 의견 이렇게 맞죠. 관계 의견. 국장은 관계 의견 그리고 중앙. 그럼 도지사는 관계 의견 이거만 하면 돼요. 근데 관계 의견은 어느 한 군데만 체크해도 상관없습니다. 언젠가는 어떤 출제에 들어가서 중앙행정기관의 장 의견을 국장에게 붙여서 내는 사람이 나올지도 몰라요. 그런까지 공부할 수 없습니다. 언젠가 나올지 모르는 거. 아까 제가 이렇게 그림 그려가지고 난이도 상중하 해가지고 한 거 있었죠. 그런 것도 언젠가 나올지 모르는 걸 가지고 막연하게 공부하는 것은 굉장히 비효율적이니까. 왜냐하면 관계 안에 들어가는 말들이 나올 때가 있어요. 시험에서 누구 틀리게 하거나 맞게 해가지고 물어볼 때가 있는데 그것이 한두 군데 있는 게 아니고 굉장히 많아요. 다 할 필요 없고. 그래서 관계 의견을 듣는다 이렇게 나오면 그냥 맞다 이렇게 마시라는 겁니다. 앞으로 이제 그렇게 하는 게 훨씬 효율적이다 하는 거예요. 통보 안 한다고 했어요. 송부 이런 거 안 합니다. 그래서 광역계획권 지정하면 물론 관계들은 자치단체에 이제 통보를 해주겠지만 그런 것에 대해서는 뭐 시험에서 틀리게 안 하니까 무시하고. 행정기관의 구분도 첫날이니까 참고 한번 볼까요? 그 밑에 네모 안에 있는데 1번에 국토교통부 장관 하는 말 있고 거기 국장 이렇게 줄여 쓰기로 했죠. 그리고 시도지사는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도지사, 특별자치도지사 이렇게 줄여서 시도지사 이렇게 하고 시장, 군수, 구청장, 기초자치단체장 그 밑에 그림 보면 뭐 국토교통부에 특별시, 광역시, 특별시, 광역시 밑에 군 하는 게 있는데 이거는 국토계획법에서는 무시한다 그랬죠. 그리고 도 밑에 시, 군, 제주도의 행정시 이렇게 말한 것은 자치시가 아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의 업무는 일반적인 시장, 군수, 구청장하고 좀 다릅니다. 업무가. 그리고 세종특별자치도 하는 게 있고. 뭐 이 책으로 보는 것보다 칠판에 아까 간단하게 한 거 그것만 아시면 되겠어요. 여기 있는 읍면동 이런 거 볼 필요 없으니까. 광역도시계획의 의미는 이제 광역계획과라는 것을 아까 체크했고 쭉 내려오면 양괄호 4번에 33페이지 양괄호 4번에 국토교통부 장관 광역도시계획의 수립기준을 정할 때는 다음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된다. 근데 다음 사항에서 종합적으로 고려할 것은 이제 이순한테 한번 읽어볼 게 있고 국토교통부 장관은 광역도시계획의 수립기준을 정할 때 그랬죠. 광역도시계획의 수립기준은 누가 정한다? 국장이 정합니다. 국장이. 저희 어릴 때는 방학수제 중에 하나가 일일 생활 계획표를 작성해 오는 것도 방학수제였나 방학하기 전에 하라고 했나 뭐 했어서요. 아주 뭐 여기서 여기까지 뭐 수면, 뭐 아침 식사, 뭐 운동 막 이렇게 하잖아요. 이것만 보면 제가 이해 안 되는 게 아닌데 초등학교 때 제 친구 하나가 여름방학이라 목욕을 2번 썼는데 목욕 2번 썼다고 선생님한테 혼났어요. 손바닥을 맞았는데 왜 맞았는지 좀 이해가 안 돼. 아무튼 왜 목욕 2번 하면 안 되나? 아무튼 그런데 이게 우리가 이렇게 썼잖아. 옛날에 이렇게 뭐 잠자는 건데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월요일 짝순날은 하루 12시간 자고 나머지 12시간 공부하고 그 다음에 하루 종일 공부하고 월수날은 이렇게 안 하잖아요. 그죠? 이렇게 안 하고 어떻게 해요? 하루에 가지고 일과표를 작성하잖아 우리가. 아니면 월요일은 다 자고 화요일은 다 공부하고 수요일은 다 자고 뭐 이렇게 안 해요. 왜 그래요? 이렇게 하라고 했어. 이렇게 하라고. 누가? 학교에서 교육부에서. 그러니까 그 내용은 우리가 자율적으로 결정하는데 기준 일일 생활 계획표를 수립하는 작성 기준은 누가 정해줘요? 나보다 위에는 누군가 정해주는 거예요. 광역도시계획의 내용은 시도지사가 수립하는 거예요. 내용을 채우는 건 시도지사가 해요. 근데 이 내용을 채우는 기준은 정해줘야 돼요. 그 기준이 지자체마다 다 다르면 안 되거든요.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것은 우리가 하는 거예요. 여기 사람들이 특광 별별 시행구수가. 근데 그것을 어떤 방식에 따라 수립하는가 하는 기준은 정해줘야 돼요. 누가 하겠어요? 국가에서 해야 하는 거예요. 국가의 대표 주자 누구였어요? 국장. 그래서 앞으로 무슨 계획의 수립 기준은 국장이 정한다. 그럼 맞고 시도지사가 정한다 그러면 틀렸습니다. 내용을 채우는 건 시도에서 하는 거지만 수립 기준은 누가 정해줘요?
국장. 근데 수립 기준을 국가가 정해주는 거예요. 국가가. 근데 그 국가가 대통령령으로 할 때도 있고 부령으로 할 때도 있고 국장이 할 때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걸 다 공부할 필요 없습니다. 할 수도 없어요. 그런 거 하다 보면 한도 끝도 없습니다. 예를 들면 환지 계획은 부령으로 정한다. 나머지 계획은 국장이 정한다.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거 할 필요 없어요. 만약 시도지사가 정한다 그러면 맞아요, 틀려요? 틀렸습니다. 아까 말한 것처럼 내용은 내가 알아서 하는데 하루 단위로 하라고 했죠. 방학수제 할 때 일일 생활계획표. 내용은 내가 해도 돼요. 기준은 국가에서 정해요. 교육부에 정해줬어요. 그래서 대통령령 가끔 이제 저도 다 몰라요. 어떤 건 대통령이 있고 부령도 있고 국장이 있는데 뭐 계획이야 저는 다 알고 있지만 계획 아니었던 수립 기준 같은 것도 있어요. 거기는 대통령령, 부령, 국장 이렇게 막 각양각색이거든요. 그거 다 할 필요 없습니다. 다만 아까 말한 것처럼 그거를 시도지사가 정한다. 그럼 틀렸다는 거. 그것만 이제 잘 알아두시고. 도시군 관리계획 수립 기준 시장 군수가 정한다. 맞아요, 틀려요? 도지사가 정한다. 그럼 맞아요, 틀려요? 틀려요. 국장이 정한다. 수립 기준만 보시고 34페이지 4번 광역도시계획의 수립. 그래서 맨 처음에 가서 이제 토지에 적합한 정도라든가 그 지역에 어떤 계획을 수립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주변 상황 같은 걸 조사해야 되겠죠. 그게 기초조사입니다. 기초조사의 네 번째 줄 끝에 보면 해야 한다 그랬어요. 해야 된다. 기초조사 할 수 있다 그러면 돼야 안 돼요? 안 되고 해야 한다. 그 앞에 있는 말들은 틀리게 안 합니다. 인구, 경제, 사회, 문화, 토지의 이용 정도라든가 교통, 환경, 기타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조사하거나 측량해야 된다. 조사 측량을 줄여서 기초조사를 해야 된다. 그것만 하시면 되겠고, 다음에 그 밑에 네모는 볼 거 없고요. 오른쪽 페이지 보시면 기초조사 정보체계 구축과 운영하는 말 있죠? 기초조사 정보체계. 아마 도입된 것이 그렇게 오래되진 않았는데 어려운 거 없으니까 하나만 확인하겠습니다. 양괄호 5번에 보시면 국장, 시도지사, 시장군수가 기초조사 정보체계를 구축한 경우에는 등록된 정보의 현황을 5년마다 확인하고 변동사항을 반영해야 된다. 몇 년마다? 5년마다. 그 지역의 교통 상황에 대해서 조사를 했어요. 그럼 그것이 계속 있는 게 아니고 변화가 있겠죠. 그 자료를 또 여기 이제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했습니다. 여기서 기초조사 했잖아요. 그럼 이거를 기초사한 걸 갖다 버리고 다음에 그걸 변경시킬 필요가 있을 때 또 하느니 이걸 가지고 있다가 이걸 변경할 필요가 있을 때 또 쓸 수 있잖아요. 기초사 정보체계 다 마찬가지예요. 기본계획 수립하면서 기초사 했어요. 그럼 그 자료를 버리지 말고 놓아뒀다가 변경할 필요가 있을 때 또 활용할 수 있잖아요. 기초사 정보체계. 옛날에 강산이 몇 년마다 변했어요. 지금 더 빨리 변해, 더 느리게 변해요. 빨리 변하죠. 자, 몇 년마다 그 변동사항을 반영해야 된다? 5년이 5년. 이제 5년마다. 여기서 나와요. 기본계획이나 관리계획을 수립하면 그게 이게 장기간 계획이거든요. 10년, 20년 내다보는 거예요. 근데 바뀔 수 있잖아요. 파주시의 상황이. 그래서 몇 년마다 타당성을 검토해요? 5년마다 타당성을 검토해야 돼요. 여기 관리계획에서도 여러 가지 관리계획의 내용을 결정했어요. 근데 이게 뭐 수십 가지, 수백 가지, 수천 가지가 있어요. 도시마다. 근데 그것이 5년쯤 지나면 이 도로 설치를 10년 있다 하기로 했는데 5년 지나면 여기 다른 도로가 생겨서 이게 필요 없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몇 년마다? 5년마다 타당성을 검토해야 한다. 또 있어요. 도시군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 기초사라고 했죠. 토지, 인구, 경제, 사회, 문화 등등등을 하는데 여기에서는 임의적인 사항이 될 수 있는데 여기서는 필수인 게 있어요. 토지 적성 평가 그리고 재해 취약성 분석. 이거를 제대로 안 해서 어떤 그 도시에 주거단지를 여기다 조성하자 했는데 이걸 제대로 안 해서 땅꺼짐 현상이 발생하는 도시도 있어요. 실제로. 아파트가 막 집안이 서서히 침해되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하죠. 토지 적성, 재해 취약성 분석. 도시군 관리계획을 입안할 때는 뭐 해야 돼요? 토지 적성, 재해 취약성을 포함한 기초사를 해야 돼요. 근데 이 계획을 입안하기 전에 이거 몇 년 정도 되면 바뀐다고요? 5년. 5년 이내에 여기서 이걸 했어요. 뭔가 다른 절차에서. 그럼 생략할 수 있다. 다 이제 같은 취지입니다. 자, 이제 여기만 다시 볼게요. 기초사 정보 체계 몇 년마다 변동사항을 반영한다?
5년마다. 자, 맨 밑에 8번. 국장 지도의사 시장군수는 수립된 광역도시계획을 변경하려면 필요한 사항을 조사 측량해야 된다. 있는데 여기 줄 안 그어도 상관없겠습니다. 항상 되는 거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중개사 시험을 공부하기 계획을 세웠어요. 시험 계획. 근데 이 계획은 이제 혼자 하는 게 아니고 가족 간에 이제 가족 계획을 했습니다. 가족 회의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빨래는 큰아들이 하고, 밥은 큰딸이 하고, 청소는 작은딸이 하고, 그리고 이제 엄마는 공부만 하겠다. 1년 동안 대신에 1년에서 합격하겠다. 딱 계획 세웠습니다. 근데 하다 보니까 너무 쉬워. 공부가 막 재밌고 2년 공부해서 법무사시 합격하겠다. 가족회 또 할 필요 있어요, 없어요? 가족회 또 해야 돼요? 그냥 자기 혼자 해가지고 1년 아까 그래서 다 합의했어요. 그럼 1년간 고생할 테니 나는 중개사 돈 잘 벌거든 용돈 주세요 해가지고 내가 다 하기로 했어요. 청소랑 빨래랑. 나 2년에서 법무사 할래. 그러면 너 2년간 청소하면 그냥 하면 안 되잖아요. 다시 가족회 또 해야 되죠? 그래서 무엇인가 계획을 세웠는데 그걸 변경할 때는 이런 가족회 같은 절차를 또 밟을 필요가 있다 없다? 있다. 그러니까 여기 변경할 때 기초세라 이것은 여기만 있는 거 아니에요. 변경할 때도 여기 있는 절차 다 밟아야 돼요. 이거 수입할 때 변경할 때 다 밟아야 돼요. 그러니까 항상 수립 옆에는 변경이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도 아까 용도지역을 지정할 때는 관리계획을 해야 된다. 용도지역을 지정하거나 변경하는 계획은 관리계획이다. 변경도 관리계획이에요. 폐지도 관리계획을 해야 돼요. 없을 때. 근데 이제 1년간 공부하겠다 해서 한 달 용돈 100만 원 쓰기로 했어요. 너무 많이 여러분들 괜히 기분 나쁘냐? 30만 원만 할까? 30만 원 딱 쓰기로 했어요. 가지고 이제 가족회 했어요. 30만 원. 큰딸이 월급에서 10만 원. 작은딸이 용돈에서 10만 원. 그리고 배우자가 10만 원. 30만 원 쓰기로 했어요. 아니면 통장에서 30만 원 끌어다 쓰기로 했어요. 근데 보니까 이제 같이 여러분들 출석을 1년 내내 할 거잖아요. 이제 친해져서 커피값이 1,000원이 추가됐어요. 30만 1,000원 쓰기로 했어요. 가족회의 할 필요가 있다 없다? 있는 집안도 있을지 모르겠어요. 꼼꼼한 집안은 보통은 안 할 거예요. 30만 원 쓰겠는데 30만 1,000원 쓰겠대요. 이 말은 경미한 변경할 때는 생략하는 것도 있다 이거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 기본계획 여 앞에는 경미한 게 없어요. 경미한 거 변경 안 해요. 얘네들은 굉장히 중요한 것만 하는 거예요. 근데 이 뒤부터는 앞으로는 온갖 곳에 경미한 변경은 생략할 수 있다. 그게 대통령령이나 불령이 있는데 그 양이 뭐 어마어마하게 많이 있어요. 이제 안 하기죠 당연히 제가. 그래서 작년에 그나마 제가 5%보다 작으면 보통은 경미한 거, 20%보다 크면은 보통은 중대한 거였는데 시험에 다 30% 하는 게 나왔어요. 찍었어도 찾는 사람도 있었고 이거 제가 몇 번 했는데 기억 안 나신 분도 있을 거예요. 틀렸을 수도 있고 맞을 수도 있고. 그런데 올해는 이거 안 나와. 이제 다른 게 나오지. 이제 그럼 이거 말고 이거 숫자 정도는 할 거야. 5% 정도는 20은 안 하더라도 55% 제가 할 거야. 이제 얘보다 얘가 나올 가능성이 있고 이거 아닌 다른 데 나올 수가 있는데 이제 요령으로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여기에 기초사 생략하는 거 이거는 양이 조금 되는데 이거는 공부할 겁니다. 자주 나오는 부분은 이제 또 하는 거고, 그렇지 않고 이 경미한 사항이 어딘가 하는 것이 우리 그 부동산 6법에 굉장히 곳곳에 많은 양들이 숨어져 있는데 기억한다는 건 불가능해. 아예 절대 불가능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제 그냥 요령에서 뭐까지 할 것인가 이것만 간단히 이제 그냥 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요거는 이제 좀 하겠습니다. 기초상 얘기하고. 저기 뒤에 있는 개발행위 허가할 때 변경받을 이거 했죠. 이거 개발행위 할 때 허가 받으라고 했죠. 허가 받은 사람을 변경하고 싶어요.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돼요? 허가 받아야 돼요. 똑같이 경미한 변경할 때는요. 허가 안 받아도 돼요. 이제 그럼 여기서는 조금 할 거고 그 정도. 다른 것은 기출 문제 있는 거 다 무시할 거예요. 진짜 풀지도 않아요. 저는 그런 것들. 알 수 있는 거 그냥 읽으면 알 수 있는 건 하는데 숫자 같은 것들은 알 수가 없어요. 그거 기억 나는 것도 아니고 똑같은 게 안 나와요. 계속 번갈아가면 나와요. 틀리라고. 그걸 뭐 억지로 공부합니까? 오히려 이렇게 해가지고 맞춘 사람 아까 같이 5%는 작고 20 넘으면 크고 이렇게 해가지고 맞추는 게 훨씬 적중도가 높아요. 그래서 맨 밑에는 이제 변경하는 말은 막 붙어있다 항상 생각하시면 되고. 36페이지 공청회 있어요. 공청회. 광역계획이나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는요 너무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그냥 임의적으로 주민들이 의견을 제시하면 제시하고 말면 말고 하는 게 아니고 어떤 일정한 장소에서 일정한 기일에 사람들을 모아놓고 의견을 수렴을 해야 돼요. 그게 공청회. 전문가도 모셔서 의견을 드려야 돼요. 공청회 해야 돼요. 공청회. 자, 그래서 공청회 두 번째 주죠. 공청회. 그럼 광역계획을 변경할 때 공청회 합니까? 생략합니까? 해야 돼요. 여기 앞에 이 두 가지는 경미한 게 없다고 했잖아요. 변경이. 경미한 건 변경하지도 않아요. 그래서 계획도 계략적이고 포괄적으로 수립해라 이런 말 해요. 이제 좀 계략적이고 포괄적이야 조그마한 사소한 사정이 변경돼도 그것을 대비할 수 있거든요. 응용을 할 수 있거든요. 그런 말인데 그 말이 이제 좀 어렵기 때문에 제가 나중에 하겠다고 한 거고, 변경할 때도 공청해야 됩니다. 변경할 때도 공청해야 돼요. 이거 동그라미 2번 굵은 글씨가 있는데 14일 전까지 하는 말 있죠. 공청회를 개최할 때는 개최 사유나 일시, 장소 등을 알려줘야 되겠죠. 그래서 그것을 일간신문에 공청회 개최일 14일 전까지 공고를 해야 됩니다. 그럼 우리들이 이제 14일 전에 그걸 봤죠. 봤으면 여기서 무슨 내용의 공청회를 하는구나. 그럼 이제 우리가 14일 동안 그것에 대한 생각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이제. 생각을 며칠 동안 하도록 하고 있어요? 14일 동안. 그냥 전날 만약에 바로 제출하면 우리가 어떻게 의견을 형성할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14일 정도는 생각할 시간이 줘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무엇인가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하는 걸 말하면 이제 14일이 보통이에요. 14일. 의견 제시해요, 안 해요? 여러분들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추상적이니까. 근데 아주 직접 나와 관련된 게 있어요. 정비법에 가면은 재건축을 한다라든가 이런 것은 직접 관련되기 때문에 그런 데서는 이제 14일 아니고 이제 30일 이상 공람시켜야 한다 이런 것 나올 때가 있어요. 이제. 그건 나하고 직접 관련되거든요. 근데 그런 말 없으면 며칠이에요? 그냥 보통 14일. 막연한 것들은 14일. 내가 별로 관심 없는 것은 14일. 맨 밑에 이제 지방자치단체와 지방의 의견 청취하는 말인데, 시도의사, 시장, 군수가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할 때는 의회 의견 드려야 돼요. 서울시장은 서울시의회, 경기도지사는 경기도의회, 파주시장은 파주시의회 드려야 돼요. 그리고 경기도지사는 또 관계되는 시장 군수 의견도 드려야 돼요. 그래서 거기는 시도, 시군 의회 또는 관계 시장 군수 의견을 드린다는데, 아까 제가 뭐라고 했냐, 관계 의견을 드려야 된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정리 잘 안 돼요. 이런 것들이 어려워서 그때 달라지니까. 오히려 이렇게 편하게 공부하면 가운데 있는 말이 생각나는 게 더 쉬워요. 오히려. 근데 가운데 있는 말에 집착해서 야 여기는 시장 군수가 들어가 있고 여기는 없고 여기는 중장이 있고 여기는 없고 이렇게 공부하면 공부도 안 되고요. 다른 것도 못하고 기억도 절대 안 나요. 관계 의견을 드려야 한다. 이렇게만 보시고 넘어가겠습니다. 물론 국장도 수립할 때는 관계 의견 드려야 돼요. 다음에 또 이제 송부하는 말인데 역시 안 봅니다. 그래서 이제 국장이 수립할 때, 아까 국장이 국가에 관련된 걸 할 때는 얘가 수립할 수 있다고 했잖아요. 그죠? 얘가 수립한다고 했죠? 그럴 때 이 사람도 기초자 의견 청취 이런 거 의견 같은 거 들어야 되는데, 그럴 때 이제 자기가 직접 듣는 게 아니고 자치단체에 그 내용을 이제 송부를 해서 네가 좀 의견 좀 들어서 나한테 보내달라 이렇게 하거든요. 근데 이런 것들은 지문에 나와도 답이 아니고 어쩌다 한번 나오니까 할 필요가 없어요. 어려우니까. 쉬운 게 아닌 이런 것들이 특히나 안 보고, 의견 제시 기간은 안 하다가 뭐 7, 8월에 봐서 모아가지고 한번 정리 한번 해보든지 하겠습니다. 광역도시계획 수립권자 네모 안에 있는데요. 4번에 37페이지에 시장군수 공동수립 있었죠. 광역계획권이 어디에 있을 때? 같은 도에 있을 때. 그냥 쉽게 둘 이상의 시군일 때. 시도의사 공동수립 있죠. 광역계획권이 어디에 걸칠 때? 둘 이상의 시도에 걸칠 때. 그리고 도지사가 수립할 때가 있었어요. 도지사. 그전에 단독 수립보다 공동 수립부터 한번 보죠. 그 도지사 국장 밑에 보면 또 표가 두 개 있죠. 자, 국장과 시도지사 공동 수립할 수 있죠. 시도지사가 요청하거나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뭐 두 가지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이렇게 같이 하는 경우도 있다, 한 가지라고 그냥 생각해서 상관없어요. 다음에 도지사가 시장군수와 같이 할 때 있죠. 역시 시장군수가 요청하거나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하는데 두 가지라고 생각 말고 이렇게 같이 하는 경우 있다, 이것만 잘 아시면 돼요. 여기 뭐 같이 할 수 있다. 단독을 하는 경우에요. 위로 올라가면 단독을 하는 경우인데, 국장 단독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국장 무슨 계획과 관련될 때? 국가계획. 처음 하신 분도 기억할 수 있죠? 이게 답이 될 때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국가계. 그리고 몇 년 지났어요? 몇 년 지났어요? 5년은 이제 좀 전에 했는데 5년 대답하신 분도 공부를 열심히 하신 거예요. 5년 오늘 얘기 나왔으니까 그 기억 나왔으니까 한 거죠. 이건 이제 3광이죠. 3광. 광역계획권 지정하고 3년이 지날 때까지 광역도시계획 승인 신청을 하지 않으면 국장이 또 누가 도지사가 단독으로 수립합니다. 그 뒤에 괄호에 뭐 할 수 있다 해야 된다 이런 말 분리해놨는데 할 필요 전혀 없습니다. 안 돼요. 기억도 안 나고 그렇게 공부할 필요 없습니다. 근데 해야 된다 할 수 있다가 시험에서 언급이 되고 우리가 기억도 할 수 있고 하는 것은 해드릴 거예요. 제가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근데 그렇지 않은 것들은 뭐 해야 된다 할 수 있다 이런 것들을 공부를 하는데 다 거기 뭐 구별하고 있어도 구별할 필요 없습니다. 그래서 3강 있고 도지사가 단독 수립하는 경우는 약간 다른 게 하나 있었죠. 시장군수가 당신이 하세요 하면 수립할 수 있어요. 여기까지는 시험에 안 나오겠지만 그건 이제 거기야 좀 그래도 이제 여러분들이 나중에 약간 헷갈릴 수 있으니까 미리 말씀드리면 시도지사가 국장에게 당신이 수립하세요 넘기는 건 없어요. 그러면 그건 지방자치의 실종이에요. 국가한테 지방 업무를 다 맡기는 거거든요. 근데 시장군수가 맡기는 것은 도지사라는 지방자치단체 장에게 맡기는 거기 때문에 그건 가능해요. 그러니까 시장군수 요청으로 도지사가 단독 수립할 수 있다 이거인데 시도지사가 나 안 할 테니 네가 해라 이렇게 넘기면 그건 지방자치를 포기하는 거 이게 없습니다. 언급은 아직 안 됐지만 자 그러면서 다시 이제 보면 시장군수가 협의를 거쳐 도지사에게 요청했어요. 이렇게 해서 도지사가 계획을 세웠어요. 국장에게 승인을 받는다 안 받는다? 안 받는다. 그거는 기억해야 돼요. 이제 구조가 다른 게 왜 그런가 말씀드리는 게 이러면 막 그냥 나중에 좀 헷갈려 머릿속에서 두 개인데 뭐가 있는데 헷갈릴 수 있으니까 자 동일한 거 3광 같죠? 자 국가계획 누구요? 국장입니다. 그리고 시장군수가 요청하면 도지사 단독 수립 그때는 국장에게 승인 받을 필요가 없다. 이렇게 정리 한번 해보고 다음 페이지 국장 승인 시도지사가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면 국장에게 승인을 받아야 되죠. 거기 이제 변경하려면 지금 읽었지만 앞으로 잘 안 읽어요. 제가 수립할 때 승인 받으면 변경할 때 승인 받아야 돼요 안 받아야 돼요? 받아야 돼요. 그렇잖아. 다만 도지사가 수립하는 광역도시계획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게 저는 이제 그 편집하는 사람이 깜빡하고 법조문을 빼먹었나 했는데 보니까 이걸 아무튼 다른 책도 이렇게 놨어요. 어떤 우리 출판 아닌 다른 출판사가 다른 출판사에서도 보면 누가 쓰니까 다 뺏긴 것 같기도 하고 느낌이 강하게 들어 이제 이렇게 하면 안 되고 도지사가 수립하면 승인 받으라고 했잖아 아까. 그런데 이렇게 노란 거 이렇게 할 때는 승인 안 받는다고 했죠. 이게 우리법 11조 3항에 있거든요. 그래서 11조 3항에 따라 도지사가 수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적어도 이렇게 쓰거나 이렇게 쓰면 안 돼요. 또 책도 그냥 이러할 때는 안 받는다 이렇게 써줘야 우리 수험생이 알지. 11조 3항이라고 하면 어떻게 알아요? 모르니까 이렇게 써줘야 되는 거고 적어도 쓰려면 이걸 써야 돼요. 근데 이렇게 하면 더 몰라요. 도지사가 수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뭐야 도지사 수립할 때는 아까 승인 받으라고 해놓고 또 이거 안 받는데요. 무슨 예요? 헷갈리 말이 안 돼요. 자, 그래서 여러분 이제 알았죠? 어쨌든 도지사가 원래 도지사가 광역계획권을 지정한 같은 도 안에서 할 때는 그때 계획 세웠을 때는 국장에게 승인 받는다 안 받는다? 안 받는다 알았죠? 지금 까먹어도 수지 알았으면 다음에 하고 요약집에는 그게 표기가 돼 있어요. 제가 이제 이때는 안 받는다 해가지고 정확하게 해놓으니까 그때 봤으니 알면 됩니다. 뭐 11조 3항 써도 뭐 여러분들이 뭐 무슨 말인가 알기 어려우니까 안 써도 상관없습니다. 이제 이거 볼 때는 좀 주의해 주시고 아까 그러니까 시장군수가 해야 될 일을 도지사가 대신했을 때는 승인 받는다 안 받는다? 안 받는다는 거 아시면 되겠고 동그라미원 협의 심의 목차 한번 보시면 되겠습니다. 국장이나 시도지사는 국장이나 도지사는 그 승인할 때 관계기관과 협의 그리고 도시의회 심의를 거쳐서 승인해야 됩니다. 이 협의 심의 아래 부분은 별로 안 중요해요. 맨 뒤에 이게 있다는 것만 기억하셔도 돼요. 심의. 이게 마지막으로 생각하는 거거든요. 최종적으로 생각하는 거. 우리는 생각보다 말이 앞서는 경우도 많은데 생각해야 돼요. 왜? 중요하니까. 안 중요한 것들은 생각 안 해도 돼요. 그냥 나온 대로 떠들어도 돼요. 중요한 것들은 심의해야 돼요. 우리가 공부하는 거 중요합니까? 안 중요합니까? 중요한 것만 공부하죠? 그러니까 맨 뒤에 뭐가 있어요? 심의 있다. 심의. 심의 후에 협의한다 아니에요.
협의 후에 심의한다. 이제 그것만 뭐 하다 보면 저절로 알게 될 겁니다. 여러분들 순서 정도. 송보열람 같은 건 됐고 그냥 공고열람은 뭐 칠판에 쓴 것 정도로 되고 교재책 안 해도 되겠습니다. 도지사 승인도 뭐 따로 안 해도 되겠죠. 시장군수가 도지사 승인 받는 것은 이제 그 계층 구조를 알았으면 금방 알 수 있고. 문제 한번 풀어볼까요? 다음에 광역도시계획 승인에 관한 설명으로 광역도시계획 등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국장은 광역계획권을 지정하려면 관계 시도의사, 시장 군수 의견을 듣고 중앙도시계획의 심의를 거쳐야 된다. 의견 듣는 거 맞죠? 중요한 거 심의 거치는 거 맞죠? 중앙까지 맞죠? 국장이가 중앙이고. 그래서 2번 시도의사, 시장 또는 군수는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면, 그러니까 변경만 써도 수립이라고 읽어도 상관없죠? 미리 관계 시도, 시 또는 군의회와 관계 시장 군수 의견을 들어야 한다. 가운데 있는 말 기억도 안 나고 이거 가지고 외우려고 할 필요 없습니다. 국장은 시도지사가 요청하는 경우에도 시도지사와 공동으로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할 수 없다. 맞아요? 틀려요? 틀렸죠? 그래서 지정, 수립, 승인 이것만으로도 거의 찾아져요. 다른 질문도 나오지만 시장 또는 군수는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하려면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된다. 맞죠? 시장 군수는 변경하려면 공청회를 열어야 된다. 맞죠? 수립할 때 드는 것은 변경할 때도 연다. 잘 수 있고. 40페이지 도시군 기본계획 보겠습니다. 도시군 기본계획. 도시군 기본계획 앞에 체크했어요. 종합계획이다 이런 말 했고 했습니다. 도시군계획 수립기준 41페이지 보시면 이것도 했습니다. 수립기준 누가 정한다? 41페이지 3번에 도시군계획 수립기준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 장관이 정한다. 국장이 정한다. 다음 페이지 44페이지. 자, 여기서 또 이제 한번 보겠습니다. 도시군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는 뭐라고 했죠? 토지적성, 재유치학성 분석하라고 했죠? 그죠? 근데 얘를 5년 안에 다른 절차를 했어요. 생략할 수 있다. 이것은 여기에서 근데 이제 중요한 거 하나 있는데 이 시장 군수 중에 기본계획을 수립 안 해도 되는 사람이 있어요. 수립 안 해도 되는 사람. 그 요건이 있는데요. 먼저 수도권에 있으면 안 돼요. 수도권이 아니야 돼요. 수도권은 서울, 인천, 경기입니다. 그러니까 파주시장은 기본계획 수립을 해야 돼요? 아니면 면제될 때가 있어요? 해야 돼요. 면제되는 사람이 수도권이 아니라는 거예요. 수도권 아니고. 그리고 광역시와 경계를 같이 하면 안 돼요. 광역시 부산인데 여기 양산이 있어요. 그럼 양산시장은 기본계획을 수립하지 않는 경우가 있어요? 없어요? 없다 이거예요. 수도권에 없어야 되고 광역시하고 경계를 같이 해도 안 돼요. 전혀 그렇지 않은 인구가 10만 이하인 시 또는 군은 기본계획을 수립하지 아니할 수 있다. 특히나 요즘엔 더 체감되는 게 지금 시인데 인구가 뭐 줄어가지고요 군으로 격화되거나 군 중에서 없어질지 모르는 군도 있어요. 통폐합돼서. 근데 기본계획이라는 게 앞으로 통폐합될 것에 망할 계획을 세워라 이러지 않을 거 아니에요. 발전 방향을 구사하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인구가 지금 줄어서 뭐 3만밖에 안 돼서 내일 모레 없을 것 같은데 기본계획 수립해라. 돈도 많이 들어가요. 기본계획에서 우리 군은 3년 있다 없을 겁니다. 이런 계획 세운 사람 누가 있겠어요? 뭔가 거짓말 같은 거 써야 되는데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기본계획을 수립하지 않는 경우도 있어요. 아주 조용한데 인구가 적은데. 그러니까 조용해야 되니까 수도권이 아니고 광역시하고 경계를 같이 하지 않고 그리고 인구가 10만 이하인 시, 군. 그래서 강원도에 고성군이 있어요? 고성은 경상도가 있어요? 고성군이에요. 고성군 군민이 기분 나빠하시려면 인구가 만약에 9만이 됐죠. 기본계획 수립하지 아니할 수 있다. 연천군이에요. 인구가 9만이에요. 기본계획 수립 해야 된다. 수도권이잖아요. 수도권. 연천 잘 모르시죠 여러분들. 멀어서 파주에서 연천 가려면 멀죠. 수도권이 경기도예요. 이건 강원도니까. 그리고 만약 고령군 모르시겠네. 인구 9만이에요. 수립해야 돼요. 대구하고 붙어 있거든.
광역시하고 경계를 같이 하고 있으면 안 돼. 이렇게 자세한 이거 정도 물어볼 겁니다. 얘는 알려주면서. 그래서 인구 얼마야 할 때 9만이야. 10만이야. 근데 10만이야를 이렇게 바꿔요. 막 7만, 9만 이렇게 나오니까 조금 더 어려워 또 이제. 그냥 단순히 10만이 안 그러고 그 숫자를 구체적인 사례를 적시할 때가 있습니다. 고성을 한 이유는 좀 농담 좀 하고 싶었는데 여기에 거진이라고 있어요. 우리 후배가 여기 출신인데 사업시험 합격했는데 얘는 거짓말을 굉장히 능수능하게 잘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아무튼 얘 때문에 강원도에 이제 사투리 있다는 걸 알았어요. 제가 이제 말이 좀 재밌어요. 그래가지고 그랬더니 보니까 거짓말 강원도 말이더라고요. 자, 인구 얼마야? 10만 이하. 그렇습니다. 수립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거. 자, 누가 한다고 했어요? 특광별별시장 군소는 하여야 된다. 이렇게 맞아요. 할 수 있다 그러면 안 돼요. 해야 된다. 다만 이제 만약에 예외 사유에 해당할 때는 뭐 해야 돼요? 항상 그 변명을 해줘야 돼요. 난 이러이러해서 못 왔습니다. 해줘야 돼요. 이럴 때만 안 할 수도 있다 이겁니다. 기본 계획은 다 한 거예요. 그래서 44페이지. 요 공청회 하라고 있고 여기 주민 이것만 썼는데 전문가도 써줘야 돼요. 전문가. 이게 뭐요? 무슨 회? 공청회. 여기도 주민과 전문가. 무슨 회? 공청회. 거 쓰면 되겠습니다. 44페이지 맨 위에 특별시장 뭐야? 기본계획 승인 절차. 죄송합니다. 하나 더 있네. 여기서 광역도시계획은 예외 말고 원칙. 그러니까 국장 수립하면 승인 받아요, 안 받아요? 안 받죠? 도지사가 요청에 따라 수립해서 안 받죠? 그렇지 않고 일반적으로는 다 받는 거예요. 받고 이렇게 나뉘어지는데 여기 기본계획을 특별시장, 광역시장 별별이 수립하게 되면 자기들이 이렇게 다 해서 공고 열람시켜요. 까지. 근데 시장 군수가 수립하면 얘네들은 여기까지만 하고요. 여기까지. 기초조사 의견 청취해서 입안했어요. 자기가 확정을 못하고 도지사에게 승인을 받아야 돼요. 그럼 도지사가 이런 거 해서 승인해줘요. 근데 뭐 도지사 승인할 때 협의 심의한다. 이것은 그냥 시험에서 맞는 말 나옵니다. 이거 승인 받는다는 것만 잘 알면 돼요. 문장에 있는 것은 이게 간단한 것 같지만 이걸 다 기억할 필요 없습니다. 뭐를 기억해야 하는가 정확하게 그걸 제가 강조하는 거 그걸 기억하시면 돼요. 자, 도지사 승인을 받아서 이제 이렇게 승인 받을 때 뭐 송부하는 거 있는데 그 말만 할 건 이제 체크 안 해도 돼요. 줄글 필요 없어요. 송부해서 이거 좀 승인해 주세요. 그러면 승인해서 협의 심의해서 그 안에 대해서 관계 행정교환하고 또 서류를 공유해요. 그래서 이제 협의하고 심의해서 다시 송부해 주면 이 사람들이 공고 열람시키는데 그런 절차는 뭐 몰라서 한다 이거고요. 그래서 여기는 시장 군수는 어떻게 해야 돼요? 승인 받아야 됩니다. 특별시장 국장에게 승인 받아요, 안 받아요? 기본계획 안 받아요. 광역계획은 아까 광역계획은 지정권자가 있으니 받는 거고 여기는 고유한 자기 자치단체 업무거든요. 고유한 업무이기 때문에 이걸 뭐 국장 승인 받아라 그러면 이것도 역시 지방자치권에 대한 본질에 대한 훼손이 될 수 있어요. 그 지역의 본질적인 그러니까 정책 방향이 기본계획이거든요. 그래서 안 받습니다. 가끔 그래서 얘가 국장에게 받는다 이런 말 나올 때가 있거든요. 근데 그냥도 외우는데 그냥 외워도 이제 양이 많아져요. 많아지다 보면 헷갈리니까 제가 다시 또 그때마다 좀 헷갈릴까 팁을 드리면 그거 가지고도 생각하고 그냥도 외우고 뭐 시각적으로도 외우고 청각적으로 또 공부해서 이해하고 암기하고 또 이렇게 하는 겁니다. 뭐 첫날부터 이렇게 치열하게 나갈 수밖에 없는 게 갈 길이 깊고 많거든요. 그래서 많이 해요. 그리고 첫날 수업이 제일 어려워요. 여러분들한테 처음 공부하는 사람들은 아까 말했죠. 뭐 뒤에 있는 말 아무것도 모르는데 그리고 뭐 언제 또 심의, 협의 이런 것도 다 설명해 줄 수가 없어요. 지금 막 듣다 보면서 아는 것도 있고 모르는 것도 물어보기도 하고 찾아보기도 하고 얘기도 하고 근데 너무 모르는 것들은 주변 사람한테 가급적 물어보지 마세요. 내 고민을 남에게 전가하는 거니까 다 틀려 보면 나도 틀리고 이 사람도 틀리고 농담이고 얘기하시다가 해결 안 되면 저한테 물어보시고 하십시오. 그래서 기본계획 승인 맨 위에 이제 자 특별시장, 광역시장, 별별은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면 관계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고 도시의견의 심의를 거쳐야 된다. 직접 한다 이 말이에요. 얘네들이. 그리고 그 밑에 의견 제시하면 또 무시하고 뭐 송부열람도 무시하고 공고열람 뭐 굳이 찾아서 체크 안 해도 되겠네요. 맨 끝날 때는 공고열람은 기계적으로 다 있습니다. 자, 2번 볼게요. 2번. 시장 군수는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면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음 페이지. 도지사가 이제 협의 심의하겠죠. 그리고 양과의 사업은 뭐 송부 열람이 있는데 그런 것도 무시해도 되겠고. 맨 밑에 파란색 번호 7번에 자, 몇 년마다 지금 강산이 변했어요? 5년. 그래서 5년마다 타당성을 검토해서 정비를 해야 한다. 5년 타당성. 뭐가 안 한 게 있는데? 42페이지. 42페이지. 제가 페이지를 거기 빼버렸네요. 42페이지. 42페이지. 특별시장 군수가 수립해야 된다고 했죠? 양과로 2번. 수립하지 아니할 수 있는 경우 네모 안에 있어요. 42페이지 위에 있는 네모. 수도권에 속하지 아니하고 광역시와 경계를 같이 하지 않는 시 또는 군으로서 인구 얼마야? 10만 이하인 시 또는 군. 하나 더 있는데 그것은 그냥 말로만 하고 줄긋지 마시고요. 뭐 할 때마다 듣기만 하고 그 이제 그런 것도 있나 보다 이렇게 짐작하셔야 되겠습니다. 광역도시계획에 수립되어 있는 곳에서 시군이 이렇게 속할 수 있잖아요. 이렇게. 그죠? 파주시도 광역도시계획권 안에 들어가 있어요. 지금. 수도권 광역계획권에. 그럼 이제 여기 파주시가 광역도시계획 수립돼 있어요. 현재 수립되는데 이 광역도시계획 내용이 굉장히 많습니다. 광역도시계획 내용이 여기에 쭉 있는데 또 법에서 요구하는 광역도시계획 내용이 있고 기본계획에서 요구하는 내용도 있어요. 근데 여기서 요구하는 내용이 여기 다 담겨져 있다. 만약에 그럴 때는 시군에서는 굳이 이 내용을 가지고 실천을 하면 되기 때문에 기본계획을 수립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건데 그거는 뭐 시험에 잘 안 물어보고 그렇게 내용이 어떻게 보면 들을 때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양을 자꾸 늘리면 부담이 되니까 그건 잘 안 물어보고 나오더라도 답이 아닐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간단히 말씀만 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인구 얼마야? 10만이야. 인접한 지역을 포함한 수립하는 것들 이거는 이제 이순한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하면 막 너무 정신이 헷갈려요. 그러니까. 다음 페이지 기본계획을 위한 기초사 공청회 광역도시계획을 준용한다. 자, 준용한다면 다른 걸 기억할 거 없습니다. 기초사를 할 수 있다. 해야 된다. 해야 한다. 기초사 해야 돼요. 근데 여기 추가되는 게 있었어요. 양과로 이번에 무엇을 포함해야 된다? 토지 적성 평가나 재해 취약성 분석을 포함해야 된다. 토지 적성 평가, 재해 취약성 분석. 토지가 그 지역에 어떤 지형이나 지질 같은 것들이 개발 가능한 용도인지 그러면 안 되는 것인지 여러 가지 있을 수 있잖아요. 생략하는 게 있을 수 있다고 했죠. 기본계획 위반일로부터 몇 년? 5년 이내에 토지적성 평가를 실시하는 경우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토지적성 평가, 재해 취약성 분석을 생략할 수 있다. 하지 아니할 수 있다. 지방의 의견 들어야 되겠죠? 지자체장, 대통령도 국회 의견 듣듯이 지자체장이 하는 중요한 일들은 지방의 의견을 듣습니다. 목차만 보시겠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승인받는 것, 승인받지 않는 사람 확인했고요. 정비까지 봤습니다. 그러면 48페이지 도시군 관리계획. 도시군 관리계획에 대해서 149페이지는 입안하는 말까지 보고 10분 쉬겠습니다. 48페이지 도시군 관리계획은 역시 이제 어디를 대상으로 하는 겁니까? 도시군. 도시군은 특별시부터 군까지. 근데 그 내용 중에 무엇에 관한 사항이다? 그 네모 또 있죠? 용, 기, 지, 도 하는 게 있죠? 앞에서 공부하니까 여기서 따로 체크 안 해도 됩니다. 앞에 산 걸로 해도 되고 나중에 앞에 있는 걸 지우고 여기 있는 걸 봐도 되고. 자. 누가 입안하는가 왔더니 도시군 관리 입안권자. 자, 이제 입안권자 여기 보겠습니다. 이거 보고 10분 쉬겠습니다. 자, 관리계획 역시 도시군이기 때문에 누가 하는 거예요? 특별시장, 광역시장, 별별, 시장, 군수. 이걸 입안해요, 이 사람들이. 기본계획은 그 자치단체의 아주 중요한 몇십 년간을 결정하는 기본 정책이기 때문에 스스로가 해야 되는 거고 여기는 도로 같은 거 개설하는 지역적인 문제잖아요. 그죠? 근데 아까 말한 것처럼 이 도로가 파주시만의 도로가 아니고 이걸 또 뭔가 뭐 연천 지나서 저기 개성, 평양 지나서 중국 지나서 유럽까지 가는 도로래요. 이런 도로 남의 나라까지 하면 너무
깊어졌나? 어쨌든 그런 도로 설치한다 그러면 파주시 업무라고 보기는 곤란하죠. 그죠? 무슨 계획과 관련되겠어요, 그러면? 맨 앞에 있는 거. 국가계획, 국가계획. 그래서, 그럴 때는 자, 국가계획관에서 무슨 도로 설치 계획이 있다. 기반시설 설치해야 되겠다. 이런 여기에 있는 것들 무엇인가 해야 되겠다 할 때는 누구예요? 국장이 입안할 수 있다. 국가계획과 관련될 때. 또 여기는 뭐 용도지구 같은 것들이 고도지구 같은 게 있거든요. 고도지구. 비행장이 있어요. 그럼 고도지구를 설정해서 건축물 높이를 제한할 필요가 있는데 예를 들어 뭐 비행장이 굉장히 큰 비행장인데 여기가 파주, 여기가 연천이라고 쳐요. 연천. 근데 고도지구를 여기만 결정할 게 아니고 이렇게 정할 필요가 있다. 둘 이상의 시군에 걸쳐 정할 필요가 있다. 이럴 때는 도지사가 할 수도 있어요. 또 둘 이상이 어디에 걸칠 때? 시군에 걸칠 때. 그럼 역으로 거꾸로 또 짐작할 수 있죠. 둘 이상이 어디에 걸칠 때? 둘 이상의 시도. 둘 이상의 시도에 걸치면 국장이 입안할 수도 있고. 아까 이런 게 여기 경기도와 강원도에 걸쳐 하고 싶다 이럴 때는 둘 이상의 시도니까 누구예요? 둘 이상의 시도는 일단 기본적으로 여러 가지가 절차가 있는데 협의하는 말 나와도 맞고 상급자가 나와도 맞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둘 이상의 시도에 걸쳐 도시군 관리를 입안할 필요가 있다. 그럼 누가 입안할 수 있다? 국장. 둘 이상의 시군에 걸친다. 누구요? 도지사. 국가계획과 관련된다. 누구예요? 국장. 도지사가 무슨 사업계획을 수립했는데 그 도지사가 수립한 사업계획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이 관리계획 중에 무엇인가를 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 그럼 누가 입안할 수 있어요? 도지사가 입안할 수 있다. 도지사가 수립한 사업계획. 그래서 제가 그냥 이걸 일반적으로 해서 국가계획이니까 도계획 이렇게 말해요. 도지사가 수립한 사업계획은 도계획 아니겠어요? 법에 있는 말은 아니에요. 그러면 얘만 하면 돼요. 얘만 하면 얘는 자동으로 따라 나오는 거고. 그러니까 도지사가 입안할 때도 있다 이렇게 하려는 거예요. 이거를 공부할 때마다 둘 이상의 시도는 국장, 둘 이상의 시구는 도지사 이렇게 하지 말고 그거는 이제 시간을 열심히 공부하는 분이고 그냥 둘 이상의 시도가 국장이면 둘 이상의 시구는 도지사겠구나 이렇게 하면 생각을 하는 공부고. 그럼 그것은 처음에는 어렵지만 한 번 하면 끝나는데 계속 외우는 거는요. 100번을 해도 또 해야 돼요. 까먹거든 다. 그러니까 시험 보기 전날 양이 안 줄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공법량이 어마어마하게 많은데 시험 보기 전날 본 거는 맞추고 안 본 거는 틀리고 이렇게 되는 거지. 좀씩 좀 줄여 나가야 됩니다. 어쨌든 간에. 그럼 줄여 놓으면 시험 보기 전날 이제 그냥 줄이지 않은 사람보다 공부량이 그래도 반이라든가 또 줄어들 있거든요. 그래서 국장은 국가계획이다 하면 또 언제나 국장이었잖아요. 둘이 시도하면 국장입니다. 하나 더 있는데 그러니까 얘네들은 뭐 거의 잘 뭐 이거 정도 언급되고 이거 잘 언급 안 합니다. 이렇더는 이것도 언급이 안 되고. 도시군 관리계획이 앞에 있는 계획에 부합해야 되죠. 그죠? 근데 국가계획이나 광역도시계획에 부합하지 않을 때가 있어요. 근데 광역도시계획을 거슬러 올라가 보면 여러분이 거기까지 기억 못 해주셨지만 국장이 개입해서 이걸 승인해 준 거잖아요. 지금. 근데 얘한테 어긋난다는 것은 국장 또는 국가계획에 어긋난다고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국가계획이나 광역계획에 어긋날 때는 아까 국장이 어떻게 했어요? 조정 요구할 수 있다고 했죠. 여기 철도를 개설해야 되는데 파주시장이 여기다가 순환도로 개설하겠대요. 이거 통일철도 개설하고 싶은데 국가에서는. 그러면 이걸 옆으로 좀 비껴나가게 조정을 요구할 수 있는데 조정을 안 하면 어떻게 돼요? 국가계획 우선해요. 우선하는데 우선한다고 법에서 하고 있지만 이 계획과 이 계획이 서로 병존해 있으면 법적으로 다툼이 생길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럼 빨리 조정해라 요구할 수 있어요. 조정해라. 조정하라고 했는데 더 쉽게 아까 이게 국가에서 도로 만들게 했는데 여기다 파주시청을 만들게 했어요. 그 옆으로 좀 옮기라 이렇게 조정 요구할 수 있잖아요. 안 들어먹어요. 근데 나중에 도로 개설할 때 이 계획이 살아있으면 법적 충돌, 분쟁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뭐 헌법소원하고 뭐 문제 될 수 있으니까 좀 빨리 고치라 해서 안 고치고 있으면 직접 이 변경할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관리계획이 있어야 되잖아요. 이 변경을 위한 관리계획을 국장이 직접 입안할 수 있다는 거예요. 지역 업무지만. 이건 지역 업무야. 결국은 국가 업무 관련되니까. 그게 조정 요구에 응하지 않을 때 여기 조정이 한번 나오고 여기도 아까 우리가 해결이 안 되면 다툼이 있을 때 조정 신청한다고 했죠. 여기서 조정 신청인데 약간 조정이란 말 단어 자체는 같은 말이지만 약간 내용을 조정해달란 말이고 요것도 이제 여기는 전제 있던 걸 바꿔달라는 조정인데 이제 얘가 좀 중요합니다. 얘가 나오기는 얘가 더 많이 나와요. 근데 얘는 엑스트라. 얘는 나오면 주인공이 돼요. 한번 나왔다면 주인공 강렬해요. 뭐 답이 된다 이 말이에요.
도지사가 조정을 요구할 수 있다. 여기까지 맞아요. 도지사는 시장군수한테 조정 요구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도지사가 직접 위반하는 거 없어요, 여기는. 근데 도지사가 위반한다고 나올 때가 있어요. 자, 누가 위반한다? 자, 그 조정 요구는 기억하지 마세요. 너무 어려워졌으니까. 자, 조정하면 누구예요? 누구? 국장. 위반하는 거. 그래서 맨 위에 보겠습니다. 특별시장, 광역시장, 별별시장 군수는 관할 구역에 대하여 관리 계획을 위반해야 된다. 인접한 관할 구역 이런 것들 나중에 보기로 하고, 맨 밑에 예외. 국장은 다음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직접 또는 관계 중앙행정장의 요청에 따라 도시군 관리 계획을 위반할 수 있다. 그리고 기업 무슨 계획과 관련될 때? 국가계획. 니은 둘 이상이 어디에 걸칠 때? 시도. 거기까지 읽어도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디귿. 조금 어렵지만 그래도 가끔 나오고 가끔 나오면 답이 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봐야 돼요. 특별시장, 광역시장, 별별시장 군수가 138조에 따른 기한까지 국장의 도시군 관리계획 조정 요구에 따라 관리계획을 정비하지 아니하는 경우, 그때 누가 위반할 수 있다? 국장이 위반할 수 있다. 근데 이제 조문을 이렇게 138조에 따라 이렇게 내는 경우도 혹가다 있어요. 가끔. 근데 그렇게 거의 안 냅니다. 너무 어렵잖아요. 그러면은 우리 학생들이. 그래서 138조를 여기다 다 써줘야 되는데 그럼 또 지문이 너무 길어지죠. 그럴 때 어떻게 내요? 틀리게 내요. 틀리게. 어떻게 틀린다? 도지사가 위반할 수 있다.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거 이제 답에. 그래서 도지사 위반까지 보겠습니다. 봤던 거니까. 도지사 위반은 두 가지가 있었죠. 기억. 둘 이상이 어디에 걸쳐요? 시군. 니은 도지사가 수립한 사업계획 하는 것은 국가계획에 대응해서 뭐 도계획이지 않을까 이렇게 말할 수 있다고 했죠. 이제 조정 요구 하는 것까지는 있어 사실. 근데 그거 몰라도 되는데 조정 요구에 응하지 않을 때 도지사가 위반할 수 있다 이 말 나오면 돼요, 안 돼요? 안 된다니까. 그건 국장한테만 있으니까. 10분 쉬었다 그 밑에 있는 내용 한번 보겠습니다.